반갑습니다. 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한주를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6장 생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이 좀 다소 답답하고 재미없더라도 좀 더 재미있게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의 생인학습 이론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학습 이론은 주로 교사 주도적 학습을 다루는 데 반해서 생인학습 이론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 현상을 다룹니다. 생인학습 이론의 토대가 된 인본주의 학습 이론에서 기초할 때 생인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구성주의의 학습 이론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학습으로 보면서 성인의 주도성과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인 학습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교육과 대결되는 성인 학습의 차별적인 특성을 부각시켜서 성인 교육의 실천 원리를 제한하는 안드라고지에 대한 인본주의 학습 이론에 영향을 받은 자기주도 학습 이론과 전환학습 그리고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경험학습 이론에 대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 현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성찰을 하는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라고지의 의미는 1968년 노이즈는 미국의 교육자들에게 안드라고지를 성인 교육의 새로운 이름이자 새로운 기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페다고지는 그리스의 아동과 지도의 합성어로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이자 과학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반대 페다고지의 반대로 안드라고지는 그리스의 승인과 지도의 합성어로서 1960년 초반에 등장한 인본주의 학습 이론의 영향으로서 형성된 성인 교육의 논리와 방법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관점의 교육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라고지의 의미와 기본 전제 그리고 교수 설계나 운영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 교육의 논리와 방법을 뒷받침해온 전통적인 교육학인 페다고지와 대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드라고지의 의미는 1833년 독일의 교사인 카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당시에 여러 사회적인 배경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린드만에 의해서 다시 나타났고 1960년대에는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에서 강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안드라고지라는 용어가 확산되면서 사용하게 된 계기는 노이즈의 기여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이즈는 성인교육의 현대적인 실천, 안드라고지의 페다고지라는 저서에서 성인교육 이론과 실천을 위한 안드라고지에 대한 그의 사상을 발표합니다. 안드라고지의 의미는 협의와 강의를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협의적인 의미는 성인들의 학습 활동을 돕는 예술과 과학을 의미하는 것을 주로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이즈는 성인학습을 위한 새로운 교수 방법, 엘라이스와 메리알의 성인학습자를 조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메리알과 그의 동료들은 성인학습자의 특정한 면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전개합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넓은 의미로는 성인교육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교육 과정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이름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안드라고지가. 그래서 안드라고지는
페다고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크게 보면 이 분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아동과 성인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 즉 다시 말해 생물학적 연령과 심리적 발달 단계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의 학습 활동을 설명하는 다른 논리와 가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거죠. 다른 하나는 성인 교육과 아동 교육은 교육의 본질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의 학습 활동을 설명하는 다른 논리와 가정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 하나는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과 논쟁에 의해 노이즈는 1980년 판 성인교육의 현대적 실천이라는 안드라고지 대 페다고지에서 부제를 페다고지에서 안드라고지로 변경함으로써 안드라고지를 연속 생산의 한쪽 끝으로 보는 관점을 제안합니다. 페다고지처럼 완전히 교사 주도적으로 되는 것부터 안드라고지처럼 완전히 학습자의 주도적인 것까지 연속 생산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 생산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성인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면 교수자가 필요하고 교수자가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고, 반면 페다고지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주제에 관한 아동의 경험과 지식의 전개에 따라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차이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가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안드라고지는 전통적인 교육학이라고 부르는 페다고지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다는 학습자의 자발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학습 지도를 강조함으로써 교육학의 새로운 수평을 확장시킨 공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다고지는 아동이나 청소년 학습자에게 적합한 관점이고, 안드라고지는 성인 학습자에게 좀 적합한 관점이라고 구분짓기보다는 아동 학습자든 성인 학습자든 안드라고지의 원리가 유용할 때가 있고, 성인 학습자에게도 페다고지의 원리가 유용할 때가 있는 경우를 유연한 관점을 취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누가 어떤 주도적인 학습이냐 아니면 비주도적이냐. 근데 그것이 아동이든 성인이든 비주도일 수도 있고 주도일 수도 있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안드라고지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학습자 특징에 대한 가정이죠. 즉 다시 말해 학습자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이즈는 안드라고지에서 성인 학습자에 대한 6가지 가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자아 개념,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냐. 안드라고지의 첫 번째 가정은 인간은 성장해가면서 의존적인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인 성향의 자아 개념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스스로 독립적이기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깊은 정신적 욕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강요한다면 일반적으로 원망과 거부감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성인 학습자들에게 페다고지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성인 학습자들은 원망과 저항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인 교육자들은 성인 학습자들이 좀 더 자기주도적이고자 하는 내면의 심리적인 욕구를 파악해야 하고
그들이 주도적인 방향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학습자들이 독립적인 자아 개념을 지니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보인다는 가정이 성인 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습자들은 성인으로서 존중받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안드라고지의 기본 가정은 자기 주도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역할 부분인데 그 경험의 역할이라는 것이 곧 삶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라고지의 두 번째 가정은 성인은 많은 삶의 경험을 습득해 왔고 그것은 학습에 있어서 풍부한 학습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 학습자의 학습은 일이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공동체 삶과 같이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활동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인본주의 전통적인 학습 이론과 발달 심리학 이론에서도 잘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인지주의의 학습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학습하려고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발달은 삶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설명했듯이 성인기의 심리적 발달에서 학습하였듯이 성인기의 발달적 이슈는 다양한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인 초기에는 친구 간의 한입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기에는 생산성을 좀 획득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그래서 그런 성숙한 방어기를 활용하고 살아가는 가업들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인들은 어른으로서의 삶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경험을 쌓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성인학습자의 정체성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신으로 만드는 삶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인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이 무시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경험이 거부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다움에 대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의 정체성의 대부분은 누적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독립적인 자아 개념이라든지 안드라고지의 첫 번째 가정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은 성인교육이 시사하는 점은 첫 번째 성인교육자들의 성인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하고 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보다 독립적이면서 주도적인 학습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은 성인학습자의 경험으로 시작해서 성인학습자로 하여금 이러한 경험들을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 그리고 다른 경험들과 연결 지어서 이렇게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업의 어떤 주제로는 토론이라든지 역할놀이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현장 경험 그리고 문제 기반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사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성인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학습자에서 삶의 경험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생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들 때문에 오히려 독선적이고 폐쇄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것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른 학습자들이 다른 것을 새롭게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담 지식과 경험에 국한해서 학습을 하려는 모습을 종종 성인 학습자들에게서는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교수자가 제시한 새로운 교재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예전에 공부했던 교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인 학습자들도 있고, 오히려 성인 학습자들이 쌓은 경험이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경험의 양이 반드시 경험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의 경험이 이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삶의 경험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학습을 방해하는 관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성인 교육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학습 준비부는 사회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드러고지의 세 번째 과정은 성인의 학습 준비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율자의 과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삶의 경험이 학습자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인기의 사회적 역할 수행은 그 자체로 학습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인 초기에는 다양한 직업들을 살펴보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반면에 노년 뒤에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은퇴를 준비하고 그리고 은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성인의 사회적인 역할은 특정한 시기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넘어갔네요. 네 번째는 학습 지향에 대한 학습 문제적 중심 지향성인데, 안드러고지의 네 번째 과정은 인간은 성장하면서 시간의 관점과 변화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시간의 관점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 목표와 내용이 청소년과 성인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시점이 어릴 때는 먼 미래에 있지만 성장하면서 적시적인 현재에 있다는 거죠. 학습 자체가.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의 학습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교과 중심의 학습이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성인 학습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드러고지의 네 번째의 과정도 논리적으로 앞에 세 가지 과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나 이슈, 즉시 해결해야 할 상황인 경우에 배우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직장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필요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동기 유발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러한 삶의 과제들은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이 있고요. 삶의 경험들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보통 성인 학습자들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배움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학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모든 학습이 주제 중심이고 미래 적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성인 교육자들이 함께 학습자들을 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 동기인데요. 학습 동기가 곧 학습자의 내적 동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인들은 내적으로 동기가 유발되기보다는 내적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주도성이고, 그리고 그 주도성이 이 이면에는 내적 동기가 깔려 있다는 거죠.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학습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힘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내적 동기는 외적인 목적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 강화에 의해서 충족되는 동기를 일컫는데요. 외부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 자체가 재미있고 신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드라고지의 학습자가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인본주의 토대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내적 동기를 포함한 안드라고지의 다른 가정들은 개인이 학습을 조절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과 독립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은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발전, 그러한 것들로 이어지는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이론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자발적인 학습, 그리고 계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내적인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에 대한 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학습은 멈출 수도 있게 되겠죠. 반면에 외적 동기는 외적 강화인 어떤 보상에 의해서 충족되는, 다시 말해 내적인 목적에 의존하는 동기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동이 외부의 강화가 주어질 때 그 행동이 반복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이라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외적인 동기는 처음부터 동기가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는 상호 배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동기 유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습 과제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이것이 곧 내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 동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내적 동기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자신의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에 의해서 경력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의 안드라고지에서는 성인 학습자에 대한 가정, 즉 다시 말해서 성인은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는 것은 성인 학습자의 자발성이나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성인 학습자에게 외적 동기는 불필요하다, 외적 동기에 의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일 경우에는 외적 동기도 필요하지만 그 외적 동기가 오히려 내적 동기로 이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니면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로 이동하기도 한다는 것이 성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알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알고자 하는 욕구. 그 알고자 하는 욕구는 안드라고지의 마지막 과정인데, 성인들은 어떤 것을 배우는 데에 왜 배우는지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적 동기라는 앞의 과정과 함께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동기는 그만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곧 부모가 되는 예비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삶의 필요가 강력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과정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안드라고지 교수 학습 모델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고지에서는 세미는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미의 학습 목표와 내용은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현재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고, 방법상이라든지 의존적, 수동적이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이고 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페다고지와 대별하고 안드로고지의 기본 과정을 비교하면 페이지 148페이지의 표 6-1과 같습니다. 표와 보면 페다고지와 안드로고지의 어떤 과정 비교를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